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 분석 콘텐츠 3편에서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의 세부 평가 항목 3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린 것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평가 요소인 리더십과 마지막 평가 항목인 진로 역량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전 콘텐츠들과 마찬가지로 콘텐츠 간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꼭 1, 2, 3편을 읽은 이후 이어서 이번 4편을 읽어주시기를 바라며 콘텐츠의 구성상 4편이 다소 간단해진 감이 있으나 5편은 매우 긴 분량이 예상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콘텐츠에서 첫 번째로 설명드릴 사항이자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의 마지막 평가 항목은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지만 해당 연구에서는 리더십을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이끌어가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수업, 모둠 활동, 동아리 활동 같은 여러 교내 상황 속에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성원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협력을 이루어내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매년 나오는 질문이 반장, 부반장을 못했는데 인서울 상위권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려운 것이냐, 학생부 종합전형을 생각하고 있으면 임원 자리에 하나라도 도전해봐야 하냐 등이 있는데, 물론 반장, 부반장을 맡으면 리더십과 관련한 활동 경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생활기록부에 이러한 것들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 평가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기회가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장 이외에 플러스 1점 이런 식으로 대학에서 리더십에 대한 정량적 평가 기준을 설정해 두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반장, 부반장이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급에서 수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반장과 같은 특정 직책을 맡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마다 분위기는 다르겠지만 학생의 임원이나 학급 인원을 맡을 시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할 것 같다면 오히려 그 시간에 내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내신 1점 초반에 임원 경력이 한 번도 없는 학생과 내신 2점대에 3년간 임원을 도맡아 한 학생 중에 수시 모집에서 더 유리한 학생은 일반적으로 전자의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반장, 부반장이 아니더라도 수업이 교과부장이나 작은 학습 공동체의 모둠장이어도 괜찮고 심지어는 어떤 장도 아니어도 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이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내려 노력한 경험이 있다면 이를 통해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십 역량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여러분이 이러한 경험을 키워드나 단어를 통해 간략하게 서술하기보다 사례를 위주로 스토리를 서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역량이 모든 하위 평가 항목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리더십 평가 항목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학생 A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급 반장으로서 모범적인 모습과 함께 그부들을 잘 통솔하였으며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임이라는 내용이 있고, 학생 B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학기 초 학급 반장 공약으로 제시한 아침 독서 프로그램이 학생들이 저조한 참여로 인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자 개별 인터뷰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 이후 하브루타를 접목한 관심사 기반 독서 그룹 활동을 구상하고 조름 캔디를 배치하는 등의 해결책을 적용함. 이후 해당 프로그램의 반 친구들이 열정적인 참여와 함께 학년 말까지 꾸준히 진행되어 책 읽는 몇 반이라는 별명이 붙게끔 함 이라는 내용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학생 A가 모범, 통솔, 리더십이라는 키워드는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으나 학생 B가 리더십 평가 항목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으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느끼실 것입니다. 쉽게 비유해 보자면 여러분께서 뚜렷한 이유 없이 특정 인물이 도덕적이고 인품이 좋다는 이야기만 계속 전해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누군가를 도와준 이야기를 듣거나 관찰했을 때 그 임팩트가 더 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한 경험,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이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의 평가 항목 중 첫 번째에 해당했던 협업과 소통 능력 평가 항목과도 일맥상통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접 평가에 응시하는 경우라면 더더욱 본인의 이미지에 어울리는 리더십이 어떠할지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수가 많이 없지만 학급이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 스테이플러, 컴퓨터형 사인펜 등 학급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비품을 즉각 구비하는 학생이 있다고 했을 때 보통 생활기록부 전반에서 학생이 조용하지만 섬세한 성향이 드러나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학급에서 구성원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본인만 믿으면 된다는 식으로 화끈하게 특정 활동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있다면 아무리 사람이 입체적이라지만 진짜 이 학생이 한 활동이 맞는지, 이 학생은 도대체 어떤 학생일지 의문스러울 수 있겠죠. 물론 모종의 사건으로 성격이나 문제 접근 방식이 확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그 연결 다리를 생활기록부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등에 놔주어야 어느 정도 설명이 되겠죠. 본인이 평소 성격이나 학교생활 기록부 속 자신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한번 고려해보시고 어느 정도 개연성 있게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는 것도 학교생활 기록부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설명드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는 진로 역량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존의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를 진로 역량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2017년의 연구에서는 전공 적합성을 지원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했다면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 연구에서는 진로 역량을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관한 탐색 노력과 준비 정도로 정의하며 개념을 확장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전공 적합성이라는 단어가 대학이 전공 맞춤형 활동만을 강조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한 다양하고 넓은 활동 및 경험을 의미하는 진로 역량으로 수정한 것으로,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3학년 때 지망학과를 바꾸면 손해를 크게 보는지 많이들 질문하시곤 하는데, 우선 예를 들어 신소재공학과를 2년간 지망하던 학생이 3학년 때 전자전기공학부로 학과를 바꾼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큰 감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전자전기공학부를 저격한
비교과만이 아니라 공학 이수를 위한 기초 교과를 할 수 있는 수학, 물리, 화학에 관련된 여러 탐구의 결과물들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생활기록부에 담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역시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신소재 공학과를 지망하던 학생의 사례를 다시 들어보자면 원래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영역에 속한다는 반도체의 특성의 매력을 느껴 막연하게 새로운 소재를 연구하겠다는 생각으로 신소재 공학과를 지망했지만 반도체에 대한 여러 특강을 통해 회로 설계 분야의 매력을 느꼈고 이를 위해서는 전자전기공학부가 더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아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특강을 들은 경험을 생활기록부에 서술할 때 이러한 스토리를 꼭 담아주어야겠죠. 또는 직업인 반도체 특강을 듣고 회로 설계 분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직접 회로를 주제로와 같은 식으로 다른 탐구 활동이 계기로 서술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는 막연하게 단과대학이나 계열 정도를 생각하고 다양한 탐구를 진행하다 2, 3학년 때부터 진로를 서서히 구체화해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생들도 1학년 때 학과를 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공 적합성에서 진로 역량으로 평가 요소를 변경한 이유 또한 학생들이 희망 전공에만 맞추어 활동과 경험을 너무 협소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1학년 때부터 꿈이 명확한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기에 여러 수업, 교내 활동에 참여하며 경험이 다양성을 확보하고 기초를 탄탄히 쌓아두다 학년이 올라가며 생활기록부 속 활동을 근거로 진로 목표를 세워나가는 과정을 성실하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산발적으로 경험이 다양하기만 하면 안 되고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진로가 뚜렷해져야 한다는 점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는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부 교과 성적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3년간 한 계열을 지망한 학생이 더 유리하다는 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특히 의대, 약대와 같은 최상위권 수험생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 모집단위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학생들이 교과 성적이 거의 1점 초반대로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높은 학업 성적을 가지고 있다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3년간 비교과를 쌓아온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돌아와서 전공 적합성은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평가 요소로 활용되어 왔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전공 적합성 평가 요소를 학업 역량 및 공동체 역량과 동일한 층위, 즉 별도의 평가 요소로 활용하지만 간혹 전공 적합성을 학업 역량이 하위 범주로 배치하거나 학업 역량이 하위 범주에 전공 적합성을 배치하기도 하는 등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분리해야 할지에 대한 여러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 학업 역량은 고교 교육과정에서의 전반적인 학업 수준과 능력으로 이미 정해진 결과를 통해 평가받는 것이라면 전공 적합성에서 바뀐 진로 역량은 대학 입학 후 해당 전공을 공부할 때 필요한 소양이나 자질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나 성장 잠재력에 보다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진로 역량이 세부 평가 항목으로 우선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및 전공 관련 교과 성취도가 있는데 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의 변화 및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해서 기존의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 평가 항목을 두 개로 분리하여 더 세밀하게 평가하려 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의 전공 적합성 평가 항목 중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평가 항목 중 경험의 다양성을 통합하여 진로 역량 평가 요소의 세부 평가 항목인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으로 변경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렸듯 꼭 희망 전공에 국한하지 않고 얼마나 다양하게 진로를 탐색하려 하였는지의 과정과 결과를 평가하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콘텐츠에서는 개선된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공동체 역량이 평가 항목 중 마지막인 리더십 평가 항목 그리고 세 번째 평가 요소인 진로 역량의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콘텐츠에서는 진로 역량이 세 가지 세부 평가 항목 그리고 새로운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 및 항목이 도입이 입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유의사항을 정리하며 길었던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항목 개선 연구 분석 콘텐츠를 마무리하려 하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모든 콘텐츠를 천천히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